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 실천론,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얘기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영국의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을 공부했었고, 그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가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역사적 전개에 관한 얘기 살짝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선조직협회 운동가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런데 1915년입니다. 플렉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플렉스너의 비판이라는 걸 하죠. 너희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전문직으로서의 실천이 맞는가?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 그대로 그 사회복지사들, 당시의 사회복지사들을 폄하합니다. 폄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직한 비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하튼지 간에 그 비평이 있은 이후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1920년대인데, 여러분 그렇죠. 의사들이 이제 가장 전문적인 직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이렇게 구분하는 걸 넘어서서 내과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내과 안에서도 뭐 다양한 신장내과, 대장내과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시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전문화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1920년대 이후에 이런 전문화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갈려졌냐면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떻게 이제 분야를 이렇게 갈라놓고 다시 또 개별사회 사업은 1920년대 진단주의가 등장하고 그리고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진단주의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이제 개인의 문제나 또는 이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 대공황 여파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능주의가 등장해서 막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50년대까지예요. 중간에 자 이런 대립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 중심적이라는 건 뭐냐? 기능주의나 진단주의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그 이해를 해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거기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었는데 둘 다 어떻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둘 다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둘 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929년에 이제 밀포드 회의라는 게 개최가 되어져서 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한번 묶어보자라고 하나로 묶어서 좋은 점만 따서 너무 세분화시키지 말고 좋은 점만 따서 그걸 가지고서 사회복지 실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었었는데 그건 일종의 시도였었고 실제로 자 이루어진 데는 언제다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1950년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년대에 펄만이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죠. 그것이 이제 1957년에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드는데 그것이 최초의 바로 뭐다? 통합 모델이고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 들어서 핑커스, 미나안의 4체계 모델, 콤튼 갤러웨이 70년대 이후에 6체계 모델, 저메인 기타만의 생활 모델,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과 같은 통합 모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 하면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1915년의 플렉스너의 비판, 그렇죠. 그것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야, 우린 지금까지 말 그대로 전문가로서의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근데 실제로 이 비평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자, 이 플렉스너의 비판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과 플렉스너의 비판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고 그리고 1920년대 이후 들어서서 발생한 이런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각각의 특징들
특히 진단주의는 정신분석이론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기능주의는 경제 대공황 이후에 이런 진단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사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하나 더 보신다고 한다면 이제 이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을 중심으로 뭐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통합 모델, 즉 진단주의, 기능주의의 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런 흐름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역사 공부하는 건 여러분 어떻죠? 흐름을 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뭐 갑작스럽게 막 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고 이유에 근거해서 상황적 역사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죠? 그 상황에 기반한 역사적인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즉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배경 우리 교재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꿈을 향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봅시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